안녕하십니까?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에서는 우리가 호흡에 대한 얘기를 해서 호흡법,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의 종류는 쇄골호흡, 흉식호흡, 복식호흡을 기준으로 해서 호흡의 경로까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호흡은 바로 이 복식호흡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후 태어나서 3살까지 우리가 이제 말을 하기 전에까지 이제 복식호흡을 사용하면서 이제 이렇게 자라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어린 친구들이 막 울 때 목이 쉬는 경우는 없죠. 바로 그 복식호흡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또 복식호흡을 사용하는 또 모습이 또 동물들에 많이 복식호흡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반려견으로 함께 하는데, 그 반려견들이 이제 소리를 자기 그 표현을 할 때, 할 때 이 복식호흡을 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많은 동물들이 복식호흡을 통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복식호흡을 제대로 사용을 하면서 이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발성기관을 이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성기관에는 이제 호흡 기관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요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횡격막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대퇴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 호흡 기관을 이용해서 좋은 발성을 준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런 호흡 기관이 있고, 이제 발성 기관에 하면은 이제 그 발성 기관은 이제 우리 소리에 에너지를 받아서 이제 비브라토를 처음에 일으키는 이 부분이 바로 횡격막의 모습, 이 떨림도 있다고 하는 이제 벨칸토 창법 이후에 바로 이 후드의 떨림이 함께하죠. 그래서 이 성대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후드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이 발성기관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발성기관 하면은 이제 얼굴을 그 중에서 가장 큰 그 울림통을 갖고 있는 구강이 있게 되겠고, 그 다음에 비강, 이제 코뼈 속에는 이제 공간이 있다고 하죠. 그래서 공간의 비강. 그 다음에 이제 상악동, 이 광대뼈, 이 뼈 속에 이제 공간이 있다고 해서 모두들 이제 이 공간을 이용을 해서 이제 함께 하게 되는데요. 이 공간은 바로 이 그 뼈 속에 조그마한 공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울림판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전자를 써서 이 앞니마의 속에 눈두덩이라고 하죠. 그 속에 공간이 있어서 거기서 울림을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발성기관의 공명통이다. 그래서 공명, 아주 훌륭한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대의 떨림으로 인해서 공명 부분을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명의 종류는 무엇이 있나, 이런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발성 기관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좀 해보는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성악 소리와 뮤지컬 소리의 갈림길에 있는 연구계와 경구계, 어디에 소리 포인트에 소리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빛깔이 달라지고, 또 이제 그 배우들마다 이 무대에서 쓰는 뮤지컬 배우고 연극 배우 그 다음에 이제 가수들이 쓰는 거 오페라 가수들 여러 층들이 사용하는 이 그 발성 기관에 있어서 연구계와 경구계를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자기의 소리를 호흡으로 준비하게 되잖아요. 호흡으로 준비해서 그 자기만의 소리를 후드를 통해서 이제 구강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소리로 역시 구강으로 다 나오죠. 그렇지만 울림기관이 함께 울려주면서 이렇게 소리가 더 아름다워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걸 보고 이제 발성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발성기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가식이 없어야 될 거죠.
소리에 있어서 가식이 없고 긴장이 없는, 한마디로 여기서 꾸밈이 없는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 그 도와주는 기관이 호흡에 있어서 발성기관이죠. 호흡 소리를 통해서 발성기관이 움직이면서 해야 되는데 모두들 그러진 않죠. 호흡을 내다 보면 소리를 내다 보면 좀 더 잘 내야 되겠지 이러면서 그냥 몸에 힘을 주고, 아니면 가슴에 힘을 주고 막 온몸에 힘을 줘서 소리를 세게 내고 싶지만 결국에는 그 소리가 결코 아름다운 소리,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없죠. 제일 아름다운 소리가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연스러운 릴렉스 상태에서 소리를 만들어냈을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소리다. 말씀드렸지만 이 벨칸토의 모습이 함께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호흡의 경로를 얘기했듯이 이번 시간에는 소리의 통로를 두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소리의 통로는 그 릴렉스를 찾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릴렉스를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복식 호흡의 안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립 자세에서 이제 차렷 자세에서 이제 함께 하는데, 대퇴부와 심지어는 힙 조인을 통해서 호흡의 안정을 완전히, 그 다음에 호흡의 저장을 완전히 한 상태에서 명주시를 뽑듯이 호흡들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발성 기관의 하나인 이 성대에 먼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 성대는 이 발성 기관의 하나로서 이 떨림, 그렇죠? 얇은 막이, 성대의 모습은 얇은 막들이 안에 존재하면서 그게 그러니까 얇은 비닐이 바람에 날리듯이 이렇게 떨리면서 소리를 만들어내잖아요. 바로 우리 이 성대에서도 그런 막이 있죠. 실리콘보다 더 얇은 막이 있는데 그것이 호흡에 의해서 떨리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뭐를 만들어내요? 비브라토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S파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이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무튼 그 목소리를 떨림을 통해서 고르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소리가 아름다운 목소리가 만들어지고, 심지어 이 성대를 통해서 음을 낮은 높은 낮은 음과 높은 고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성대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바로 호흡의 그 힘으로 소리의 통로를 통해서 전달됐던 그 호흡의 양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비브라토가 일어나는 것이 이제 구강으로 도착을 합니다. 구강으로 도착하면서 이 구강을 통해서 이제 견구개로 가느냐 연구개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하는데, 일단 견구개는 이제 딱딱할 경자 앞에 3분의 1 정도 차지하는 그 견국을 통해서 비강으로, 그 다음에 상악동으로 전두엽으로 전달이 되면서 그 발성기관의 울림으로 공명을 만들어내면서 이 미간 사이에 이 소리가 이렇게 나가서 이거 포인트가 어느 포인트가 만나는 지점에서 소리가 거기에서 이제 더 화려한 소리로 바뀌게 되는 이런 과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대와 구강의 모습이죠. 그래서 구강은 그 코뼈 속에 이 공간이 있어서 입안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후두에서 소리가 나가자마자 바로 비강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발성기관의 하나인,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횡격막이라고 이것이 있는데, 이 횡격막은 벨칸토, 과거에 오페라 할 때 벨칸토 창법에서 파리넬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소리를 낼 때, 그렇죠? 이제 프랑스로 거쳐갈 수 있는데요. 프랑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이 먹은 60대, 70대 나이들은 노인들도 이 10대 목소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과거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가는 이 호르몬관을 끊었거나 이래서 이제 소리에 목의 그 성대에
노쇠를 맞게 되죠. 나이가 들어가는 것, 주름을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과거 어렸을 때 그 소리를 그대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변성기가 오지 못하도록 이 호르몬 작용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뭐 약을 통해서 아니면 수술을 통해서 이제 거세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소리가 그대로 어린아이 소리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성대가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벨칸토라는 창법이 하나를 보면은 이 발성의 하나가 이 횡격막이 그 장기와 허파를 나누고 있는 횡격막이 호흡의 힘에 의해서 내려가죠. 그 호흡의 힘에서 벨칸토 창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것이 횡격막을 호흡으로 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자연스럽게 목으로 나오게 되면서 정말 아름다운, 정말 트럼펫이라든가 다른 악기보다 더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발성은 너무 어렵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이 서서히 사라지게 되면서 마스케라 발성으로 변태가 되는, 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벨칸토 창법이 없어지고 마스케라 창법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시대의 변화를 이렇게 맞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횡격막은 그 호흡을 조절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허파와 장기를 나누는 그런 역할을 하는, 발성기관에 또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공명의 모습은 뭐 이제 우리가 그 성대의 진동에 의해서 음이 흐름결을 만드는 것이죠. 막 이렇게 하면서 음의 흐름결을 만들게 되는데요. 그 흐름결을 만드는 것들이 이제 호흡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두의 역할을 통해서 공명 속으로 소리가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성대 주위의 공기의 분자를 그 교대로 맞이하게 되면서, 공기 분자를 맞이하게 되면서 성대가 움츠렸다가 폈다가 움츠렸다가 폈다가 이러는 것을 뭐라 그러죠? 규칙적으로 되풀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소리를 낼 때 이런 소리가 이제 S 파장이라고 하는데, 그 파장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음이 함께하면서 이제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공명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공명의 모습에 있어서 공명강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공명강에 있어서는 흉성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두성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성도 있고 구강에 있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흉성구인데요. 후두의 진동이 있기 전까지 굉장히 제일 큰 공명통이 바로 흉성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후두의 진동으로 흉강으로 가장 큰 공명통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리를 내다 보면 이렇게 가슴이 울림을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높은 소리를 만들죠. 두성구에서는 높은 소리, 아주 중요한 공명통이기도 합니다. 이 머리에서 이제 소리가 내다 보면 소리가 떨림이 유지되고 있는데, 이 머리도 울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손을 얹어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성구에서는 바로 이 구강에서 비강으로 통해서 이 소리가 전두엽을 통해서 전체 울리는 느낌을 함께 느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음을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다음에 이제 그 기관의 모습입니다. 여기 기관들은 이제 그 두성구라든가 흉성구를 함께 이렇게 울려주는 데 있어서 함께 도와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서 인체에서 가장 큰 공명통이 아까 제가 흉성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공명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죠. 바로 구강입니다. 이게 보이는 것이죠. 근데 이 흉성구는 사실 허파가 싸고 있는 게 몸 전체를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빈 공간으로 치면 입안처럼 커다란 공간은 없습니다. 앞전자를 속인 전두엽이라든가 광대뼈, 비강,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입 안을 이렇게 크게 벌려보면은 이만큼 큰 공간은 없죠. 그래서 그 공명통의 공명기관의 가장 큰 기관은 바로 구강이다.
그 구강을 이제 분류를 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구강은요, 이제 혀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치아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위턱과 아래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입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 인두강이라고 해서 앞에, 그 다음에 비강 이렇게 같이 연결이 돼 있죠. 연결이 돼 있으면서 그 딱딱할 경자를 쓰는 암 앞에 구강이 있습니다. 그 구강을 경구개라고 얘기합니다. 딱딱할 경자. 그래서 3분의 1이 그 연구개로 또 함께하죠. 그래서 연구개는 부드러울 연자입니다. 우리가 혀로도 이렇게 만질 수가 있는데요. 거의 입천정 입을 거울 보고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대롱처럼 나와 있는 저 목젖 뒤에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을 연구개라고 얘기하죠. 이 구강에 있어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구개, 딱딱할 경장은 입천정을 앞에 부분을 통해서 앞 치아의 뒷부분까지 다 경구개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경구개의 모습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소리를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소리를 개발함에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연구개로 보낼 것이냐, 후두에서 올라온 소리를, 그 다음에 후두에서 비브라토가 일어나는 소리를 경구개로 보낼 것이냐, 이것이 이제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경구개를 사용하기 전에 이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연구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성악식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성악 발성들은 연구개를 후두를 들어서 목젖 뒤에를 넓히게 되면서 거기에서 로톤도라고 하죠. 이렇게 돌리면서 소리를 내게 되죠. 그래서 두성으로 소리를 보내거나 이렇게 되면서 그 앞 이마를 또 울려주게 되고 비강도 울려주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경구개보다는 연구개를 과거에 많이 썼기 때문에 사실 이게 부작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오페라 그 노래들을 보면 모음 위주의 곡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악보가 오선지가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지금부터 약 1000년 전이에요. 그래서 그 전에 다 악기라든가 모든 것들이 다 만들어졌죠. 그런데 거기 악보에 있어서 준비되어 있었던 것들이 바로 오페라의 모습이 함께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들이 이제 소리를 내는 데 있어서 모음 위주, 이탈리아에서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들이 모음 위주로, 이탈리아의 모음 위주로 만들어져서 연구개를 많이 들게 되면서 소리를 돌리면서 소리가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모음 위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음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소리가 부정확하죠. 이탈리아 언어 본조르노 코메스타에 바베네 코시 뭐 이렇게 해서 모음 위주로 많은 말을 하게 되면 이제 소리가 잘 들리는데 자음이 지금 많이 사용돼 있던 이런 것들은 사실 소리 전달이 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자음을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소리 발음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연극 배우들이 음성 훈련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 배우들이 가사를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죠. 왜? 가사가 전달이 안 되고 두리뭉실을 하게 되면 이 감정 표현이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연구개를 사용하는 부분은 바로 성악식의 발음이다. 그 발성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경구개, 구강에 있어서 약 3분의 2가 경구개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 경구개는 후두에서 비브라토가 올라오면서 앞 치아의 윗부분이 뒤로 올라가게 되면 움푹 파인 부분이 있어요. 도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비강과 전두엽으로 해서 통해서 소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이게 경구개는 모든 것들이 다 만족스러워지는 것이죠. 이 연구개를 거쳐서 경구개로 소리가 도착하기 때문에 연구개 부분도 울려주고 경구개를 도착을 하기 때문에 경구개에서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을 만들어낼 수 있고 혀를 이용해서 그 자음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뮤지컬이라든가 연극 무대 음성 훈련 소리 대사를 할 때 아니면 우리가
실용음악을 할 때 발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경구개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경구개를 많이 주장을 하면서 얘기를 할 거예요. 무슨 뭐 경구개로 성악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았어요. 저는 그러면 이제 경구개를 많이 사용할 건데 그걸 잠깐 접어두고 제가 경구개를 많이 사용하는 연구개를 사용했던 것을 접어두고 경구개를 포인트를 맞춰서 소리를 호흡 훈련을 준비하면은 좋은 그 발성법을 발성의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잠깐 키핑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번 학기에는 저의 발성 훈련들을 준비하고 그 연습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좋은 소리를 습득할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 호흡을 잘 정리하고 발성 연습을 하게 되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경구개를 통해서 소리를 낼 때, 그 이제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것을 제가 이제 얘기하려고 해요. 경구개로 소리를 내고 연구개를 소리를 내고 이 모든 것들을 또 발성기관을 소리를 내고 이런 것들을 모두 사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호흡을 잡거나 목을 눌러서 소리를 내게 되면 곤란하죠. 그래서 그 경구개든 연구개든 포인트를 항상 살리는 훈련이 필요하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앞니마의 포인트 울림의 그 울림, 발성 기관들, 공명 기관들을 울림 포인트를 찾아서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두가 이제 안정이 되고 호흡도 안정이 되고 이래서 소리를 잘 냈는데 이 그 포인트가 없이 그냥 소리가 이리 날아가고 저리 날아가고 그러면 이 그 엑기스 있는 드라마적인 아주 그 격정적인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런 소리가 좋은 소리가 못 만들어지면 결국 몸에다 힘을 주고 다시 되풀이되는 그 실수의 연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목까지 쉬는 이런 일이 있게 됩니다. 자,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돌리려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찾는데 가장 첫 번째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슨 훈련이냐면 허밍 훈련입니다. 이 허밍 훈련을 잘 해주셔야지 이 발성기관의 울림기관들을 잘 이용을 해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호흡이 아무리 안정이 잘 됐는데 호흡이 안정이 됐는데 발성기관을 잘 사용하지 못하면서 안 좋은 소리가 만들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포인트를 훈련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허밍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허밍 훈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얼굴 전체에 있어서 어디를 울려줄 것인지 이게 포인트죠. 그래서 공명 기관이 있어도 허밍 훈련이 부족하게 되면 소리가 다른 데로 나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허밍 훈련을 하게 되면 이 앞니마의 포지션을 찾는 훈련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만나서 대면 수업할 때 상체를 구부리고 이마에 피가 쏠리는 부분에다가 소리를 내게 되면서 그 포인트에 찾는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흡을 통해서 안정된 호흡을 통해서 허밍의 포인트를 준비하는 작업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허밍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요. 포인트를 찾아줄 수 있는 것이죠. 그 포인트는 그 호흡의 안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요근의 호흡과 그 복식 호흡에 준비되어 있는 호흡들을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데 이걸 상체에서 구부려서 상체를 서서히 일어나면서 이 포인트를 잊어먹지 않고 상체를 세워도 같은 포인트에서 호흡 소리가 그 허밍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자, 허밍이 좋은 이유 중에 또 하나는요. 몇 가지가 있는데 허밍이 좋은 이유는 호흡을 안정시켜 준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음을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음정을 정확하게. 그래서 음정을 정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호흡이 많이 정리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허밍은
또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하게 되면 음에 대한 그 정확도를 만들어내는 연습 훈련 중에 아주 쉬운 훈련이죠. 쉬운 훈련. 우리가 이제 한 15분 정도 하루에 매일 허밍 연습을 해주면 많이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할게요. 그런데 이 15분도 연습을 안 해서 이제 갓김할 때 조금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튼 뭐 이번에는 뭐 동영상 강의지만 여러분들이 나도 허밍, 그리고 혀는 아래 잇몸에다가 살짝 갖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입안을 탁구공을 물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훈련 연습을 하고 그러면 뭐 스타카토로도 연습을 하고, 우리가 이제 실기 시간에, 대면 시간에 많은 걸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호흡의 안정을 시켜주고 음의 그 정확도를 또 만들어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후두가 노래를 하거나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이 후두가 피곤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쉽게 호흡이 올라오게 되면서 호흡이 뜨게 되죠. 피곤하게 되면 호흡이 뜨는 것인데, 결국에 목을 조이게 되고 목이 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쉰 목소리를 만들어내고 목이 잠기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허밍 연습은 이 목을 쉬게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편안하게 쉬게 되면서 진짜로 이제 본격적으로 노래를 부를 때나 대사를 할 때 아주 정확한 발음과 딕션으로 노래로 소리로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허밍이 좋은 이유 중에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 가지로 구분을 한다면, 조금 전에 방금 얘기했듯이 목을 쉬게 편하게 만들어 준다. 그 다음에 음이 정확해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포인트죠. 호흡을 안정시켜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허밍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자, 아까 전에 그 다음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구강에 있어서 큰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그 덩어리를 그 혀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래를 아름답게, 자음을 정확하게, 모음을 정확하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 것이죠. 영국 속담에 이 혀를 보고 뜨거운 감자라고 얘기했습니다. 뜨거운 감자. 영국의 주식은 감자입니다. 감자가 겉에는 차가운 듯하지만 그 자르지 않으면 원통 하나에는 그 안에 열기가 있어서 잘못하다가 입천정을 딘 경우라든가 뜨거워서 씹지 못하고 뱉어버리는 경우가 있게 되죠. 자, 이것처럼 혀도 똑같이 필요한데 이것이 모음할 때는 아주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혀를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래서 모음을 낼 때는 이 혀는 항상 아랫 잇몸에 잇몸에 살짝 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고 항상 모음을 아이오우 이렇게 되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혀는 우리가 언제 필요하죠? 자음을 낼 때. 지금도 선생님이 얘기할 때 자음을 낼 때 아주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혀는 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먹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항상 그 자리에 유치해야지 우리가 말하는데 자음과 모음이 잘 섞여서 아름다운 노래, 그리고 발성, 이런 것들이 좋은 딕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발성 기관들, 온 몸에 있어서 소리를 내는데 연습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어떻게 보면은 이제 호흡과 발성과 호흡을 얘기하는데 몸 신체 구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음악은 뭘로 하죠? 바로 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몸 전체가 다 소리를 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 항상 놀지 않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릴렉스를 위해서, 호흡의 긴장도를 위해서, 에너지를 위해서 항상 온 몸이 소리 하나를 위해서, 소리 하나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불리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발성이 중요한 이유는 그 무대에서 같이 하는 사람들끼리, 배우들끼리,
아니면 뮤지컬 배우, 연극 배우, 그리고 퍼포먼스를 하는 이 모든 분들의 서로의 소통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정확한 발음. 그 다음에 이제 관객과의 소통, 무대에서 같이 하는 분들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소리의 개발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죠. 발성 훈련은 뭐요? 바로 이 조그만 호흡을 가지고 큰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아주 중요한 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업을 이렇게 이제 하면서 발성과 호흡이 뗄래야 뗄 수 없고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아마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뭐 아까도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소리 한 소리를 위해서 하는 소리를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고 그 긴장하고 훈련하고 이래야 되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해야지는 말만 해서는 안 되고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는 훈련할 때 경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그 경직 속에 릴렉스가 생깁니다. 바로 이것이 힘이 빠졌다는 얘기죠. 이렇게 될 때까지 우리는 수없이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훈련을 하게 되면 제일 호흡을 찾고 포인트를 찾고 울림을 찾기 위해서 스타카토로 발성 연습을 먼저 시작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호흡의 안정과 발성기관의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니까요. 아무튼 우리가 이제 대면 수업을 이제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아주 협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 잘하고 다니시고 이 세상에 지금 바이러스라는 친구가 돌아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그 코로나에 걸리면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이나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호흡기관이 호파가 잘 작동을 못해서 결국에는 심한 호흡의 숨쉴 수 없는 그런 아주 곤란함이 나타나면서 많이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고 결국에는 호흡기 뭐라 그러죠? 그 호흡을 자동으로 기계를 통해서 산소 공급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100번 강조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스크 잘 하시고 그 개강하기 전까지 대면 수업하기 전까지 여러분 잘 준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 해달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 이제 2주차 호흡법과 발성법과 호흡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대면 수업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